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경 작업에서 조경공사 일반과 토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경공사의 특징들을 보시면은 최종 마무리 공사가 이 마무리 공사라는 것이 우리 맨 처음에 토목공사 다음에 뭐 건축, 그다음 조경 이런 식으로 최종 마무리를 이렇게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조경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공사의 주를 이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정이 다양하다 그랬는데, 그리고 소규모라는 게 이게 사실은 비교적으로 토목은 대규모 공사가 많죠. 토목하고 건축에 비해서 조경이 규모가 소규모이다 라는 뜻이지, 조경 자체가 소규모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비교적입니다. 비교적으로. 그리고 공정은 근데 굉장히 다양해요. 그 식재공사부터 해서 포장공사, 그리고 뭐 수경공사 이런 것들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 자체는 수량이 아니라 가짓수로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점재적 성격이 있다. 대규모 사이트에서 뭐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건물이 들어간 다음에 조금씩 액센트를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목재료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목재료는 살아있는 생물, 식물, 대부분 이제 식물 소재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좀 다른 면에서 보면은 대규모 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숲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원에서는 오히려 우리 이쪽 소규모라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외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계절성, 시즌에 대해서 개화기가 다르고, 개화, 그 다음에 결실기, 그 다음에 우리 낙엽 단풍들 이런 것들이 이런 계절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적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신토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리고 향토수종이란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확연히 다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 지역성을 띠고, 그다음에 산지라든가 습지 뭐 이런 식으로 환경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잘 적응한 것들을 우리는 향토수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목 재료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공산품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목재료는 규격함이 표준화가 어렵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감수할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조경공사는 작품성 및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조경공사 자체가 그냥 이렇게 한번 지어놓고 이게 변화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절별로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미적인 주관적인 미를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를 꼭 해줘야 되겠죠. 이게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혹한기라든지
혹한기 또는 혹서기 이럴 때 식물이기 때문에 이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고, 특히나 요즘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잡초 방제 같은 경우. 잡초가 없어야지만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잡초 방제 같은 것도 특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병충해 관리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조경 관리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듯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이 2번, 3번 정도 이것들이 조경공사의 특징을 지어주는 그런 팩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순서를 보시면 일단 사무실에서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이건 이제 드로잉 쪽에 가까운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시공이라는 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제 발주처하고 그다음 진짜로 이제 시공을 하는 시공사, 그러니까 공사 계획을 체결을 해야지만 그 시공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어떤 공사에서도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조경공사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도로 정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사를 하려면은 재료 같은 것들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재료 운반 또는 중장비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차량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원활히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정비가 제일 먼저 조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이제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지하 매설물 설치, 이 정도까지 단계를 우리는 대부분은 토목공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경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이 조경공사. 조경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시설물과 그다음에 플랜팅, 식물을 다루는 플랜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사 진행 계획을 세워서 단기 계획 또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작업용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1순위. 다음 지반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연못파기, 수목 식재용 토양 조성, 그리고 절토 작업, 이거 커팅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석축 또는 석축을 할 수 있는 돌쌓기가 뒤에 나오는데, 돌쌓기용 지반을 조성하는, 다음 지하 매설물로는 배수로, 그리고 배수관, 그리고 분수 송수관, 화수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물 빠짐하는 배수가 있고, 그다음에 분배, 이런 물을 어디로 보내기 위한 그런 배수로도 있겠죠. 그다음 배수관 자체도 마찬가지로 물 빠짐이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잖아요. 분배하는 배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영석, 반입, 그리고 석축, 이런 일반적인 순서를 갖게 되죠. 그다음 시설물 설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계단. 이게 계단은 스텝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달리 또 이제 램프웨이, 경사로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단이나 경사로는 수직 이동에 대한 고저차 보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저차 보정.
다음 퍼골라. 퍼골라하고 정자의 차이는 이렇게 해서 지붕들이 있잖아요. 지붕이 있는데 정자는 어때요? 정자라는 것의 제대로 된 정의는 여기에 마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퍼골라는 마루가 없고 그리고 정자는 마루가 있습니다. 여기 마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퍼골라하고 정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벤치, 휴게소하고 벤치, 벽천, 폭포, 담, 탑 이런 것들이 조경시설물인데, 벽천이라는 것은 폭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자연석들이 많이 쌓여 있고 여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여기 수반이 있어서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단면을 보면은 여기로 물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벽천은 여기 수직벽,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벽에서 여기서 파이프 같은 것이 있어서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벽천이라고 하고, 다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 계단식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는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죠.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조경시설물이 있지만 뭐 또 들어갈 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라이팅, 조명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조명,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휴지통,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조경시설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수목식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70에서 80%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목식재인데, 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뿌리돌림이라는 것은 큰 나무가 있으면은 이걸 바로 이식을 하면은 활착이 안 돼요. 활착률이 떨어집니다. 활착률이 떨어지면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큰 뿌리를 잘라주면 여기에서 잔뿌리가 발생을 하죠. 세근이 발생한다는 것은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세근 발생으로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양분이라든지 수분 흡수 같은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뿌리 돌림 작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1년 후든지 6개월 후든지 이런 설정을 통해서 나무를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굴치라는 것은 파내는 거죠. 나무를 파내서 심어야 될 장소에 운반을 하고, 일단 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토목이나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가식을 먼저 해놓고 한쪽에 여기에다가 나무들을 이렇게 가식을 해놨다가 나중에 여기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심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작업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구덩이 파기, 그리고 나무 심기, 그 다음에 물 주기, 그리고 이거는 지주목은 TR률이라고 TR 레티오는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비율이에요. TR 탑 루트. 바람이 불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적정치 못할 때는 이게
바람에 의해서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무 산발이라든지 사각지주라든지 이런 걸 대가지고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주목 설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식 시기에 따라서 순서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래 있는 나무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존치할 경우에는 사실 뭐 뿌리 돌림도 필요 없고, 그쵸? 근데 대부분은 존치보다는 이식한 수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토공, 어스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땅의 본 바닥을 깎아내거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흙을 쌓아 올리는 작업. 여기에서 흙 파기, 흙 깎기, 흙 씻기. 이건 운반을 위해서 상차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흙을 파내는 것들은 우리 백호, 불쌓기 같은 것들로 아니면 파워 셔블 이런 것들로 흙을 파내고 그 다음에 또는 흙을 깎고 여기 요 작업들을 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토라고 하죠. 여기는 우리는 커팅, 그 다음에 흙 쌓기나 흙 다지기 이런 것들을 성토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절토. 성토는 뱅킹이라는 말도 쓰고 또는 필링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커팅 앤 필링이 잘 돼야지 토공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절토량과 성토량이 비슷해야지만 여기 흙 버리기 작업이 줄겠죠. 사토량이 이렇게 됐을 때 사토량이 이랬을 때 사토량이 제로에 가까워지겠죠. 이것도 다 이제 사토를 하려면 운반을 하려면은 중장비 비용이라든지 다 비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흙을 갖다 버리는 것도 폐기물 처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토량하고 성토량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서 사전에 계산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경공사의 토공에서는 전체의 부지를 조성하거나 조경시설물 시공을 위한 토공사 및 식재 기반 조성을 위한 토공사를 통틀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기계 시공과 인력 시공이 있는데 요즘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기 대규모일 때는 기계 시공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공사비를 떨어뜨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에 의해서 규모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자, 토공 용어 일단 흙깎기 절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FL이라는 피니시 레벨 시공 기면을 기준으로 흙을 파내거나 깎아내는 일, 또 이 용어로 불싹, 불착 이런 용어들을 쓴다고 했습니다. 커팅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고요. 자, 깎아내는 정도에 따라서 절치, 터파기, 준설 이렇게 다른 용어들이 쓰이는데요. 절치는 설치할 시설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지표면의 흙을 약 20cm 정도 살짝 소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터파기라고 얘기를 하죠. 절취 이상의 절토 작업을 터파기라고 하고, 준설이란 말은 수중, 물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준설은 수중에서 토사나 안반을 굴착하는 작업, 수중에서 이것이 용어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성토, 뱅킹, 필링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뱅킹, 필링, BANKING가 이게 뱅크가 원래 두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뱅크가 은행이 아니고 둑, 제방. 자, 마운딩은 아주 조금 작은 규모 그리고 경관적인 것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 나무를 심을 때 원지반보다 이렇게 돋워서 특히나 이런 신근성 수종들은 이거는 두 가지 역할을 다 같이 하는 거죠. 경관도 있지만 생태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생태 기반 조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신근성 수종. 경관의 변화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밋밋한 것보다는 이런 굴곡이 있어야지 경관적으로 단면상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관의 변화. 그리고 이거는 기능적인 거죠. 방음, 방풍 이거는 기능적인 것. 기능의 펑크션에 따라서 방음, 방풍의 목적으로 흙을 쌓아 작은 동산을 만드는 것. 그리고